N년차 자취생으로 살면서 배달앱의 VVIP를 찍는 일은 요리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 배달은 사치에 가깝다. 배달료가 비싼 데다 가게도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귀찮음이 식욕을 이기지 못해 이따위로 끼니를 때우곤 한다. 하지만 요리를 해야 할 순간은 언제든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주 해먹는 묵은본 요리들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공상의 일상. 우리 가족은 전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코스트코를 더 애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쟁여두고 먹는 것이 편한 일이긴 하지만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식재료들이 수명을 다하기 직전 그 녀석들을 우리의 위장 속으로 치워야만 한다. 그래서 매일이 냉장고 파먹기의 연속이다. 아버지가 커다란 양고기를 사오면 손질도 해야 한다. 이제 난 21세기의 백정이 되어 고기 손질과 소분에는 도가 텄다. 이렇게 손질한 고기를 버터를 두른 팬에 구워 쯔란 소스를 찍어 먹곤 한다. 자취생에게 한식은 너무나도 고된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극상 난이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한 번 먹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양식을 주로 해먹었다. 특히 파스타를 많이 해먹곤 하는데 아버지가 사온 파스타면이 심각하게 많다. 하지만 파스타를 해먹는다고 매번 면을 삶는 것은 정말로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면을 한 번에 삶고 1인분이나 2인분씩 소분해 냉장 보관한다. 이러면 2주 가까이 보관을 할 수 있다. 자, 면을 삶았으니 오늘은 시판 소스로 나온 로제스럽지 않은 로제 소스를 이용해 조금 더 크림이 많이 가미된 파스타를 만들어 봤다. 냉동새우와 양파,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산 베이컨, 우유를 주된 재료로 사용한다. 우리는 매콤한 파스타를 좋아하는 편이라 나는 기름을 두른 팬에 페퍼론치노를 으깨 넣어 매콤한 향이 기름에 배도록 한다. 그 기름에 베이컨, 해동한 새우, 양파를 넣고 볶다가 시판 로제 소스를 넣어준다. 하지만 이 로제 소스는 토마토 소스에 훨씬 더 가까운 맛 같아서 여기에 생크림이나 우유를 좀 더 넣어 끓이듯이 한다. 거기에 이제 후추를 넣고 면을 넣어 볶으면 금방 완성이다. 여기에 코스트코 해시브라운까지 바삭하게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곁들여 먹었다. 자취생 N년차가 되면 좀 색다른 파스타가 끌리곤 한다. 그래서 나는 고체카레를 사서 먹다가 소스가 애매하게 남으면 그걸 활용해 크림 카레 파스타를 해먹곤 했다. 레시피는 아주 단순하다. 내가 넣고 싶은 재료들을 일단 고른다. 나는 새우와 베이컨을 얼른 해치워야 하니 양파와 함께 볶아줬다. 아, 역시나 페퍼론치노를 으깨 넣어 기름을 낸 올리브유에 말이다. 그 후로 재료들이 잘 볶아졌다면 우유를 넣고 고체카레를 부숴서 넣어준다. 고체카레를 부숴서 넣어야 재료들이 너무 쫄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섞여 들어간다. 여기에 면을 넣어 볶아주고 후추로 간을 하면 끝. 카레 자체가 짜기 때문에 소금을 절대 넣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파스타만 먹다가는 내 몸이 면발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았다. 그래서 마침 코스트코에서 샀던 로스트 치킨이 남아서 맛있게 먹기 위해 치킨 퀘사디아를 간단히 만들기로 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남은 치킨에서 살점을 발라내 모아둔 뒤 또띠아에 라구 소스와 스리라차 소스를 바른다. 거기에 피자 치즈와 닭고기를 올리고 반으로 접어 약한 불에서 구워만 주면 된다. 피자 치즈를 냉동 보관해 놨었지만 약불로 지긋하게 구우면 잘 녹는다. 먹어봐. 맛있어? 응? 맛있으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치? 맛있냐? 얘네 웃기다. 맛있어? 그런가 봐. 이따 배워서 먹게. 여기에 코스트코에서 파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까지 곁들이면 딱이다. 나는 아보카도를 매우 좋아한다. 엄마가 우리 집에 사오는 아보카도는 보통 내 손에서 다 끝을 보인다고 할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재료를 때려 넣은 묵은본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자주 해 먹는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식빵이든 베이글이든 집에 있는 빵을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데운다. 그동안 베이컨을 구워준다. 원래는 긴 베이컨을 구워서 껴넣지만 냉동 보관을 위해 소분한다고 이렇게 잘라놨다.
그 위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바질 페스토를 얹는다. 마요네즈를 크림치즈로 바꿔 넣어도 좋고 바질 페스토가 없다면 그라인더 후추만 넉넉하게 뿌려줘도 맛있다. 그 위에 베이컨을 올리고 아보카도를 올려주면 끝. 나는 요리의 비주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극강의 효율충이기에 감성을 배제하고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맛은 아주 좋다. 우리 집에는 벽난로가 있다. 벽난로에 불을 지펴 불멍을 때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군고구마를 직접 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활활 타는 장작 앞에 호일에 싼 고구마를 구워 먹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정말로. 너무 맛있다. 면내에 있는 마트에 나갈 때면 고구마부터 사오던 우리. 그러나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이번엔 버터 감자를 구워보려 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깨끗하게 껍질을 닦은 감자를 십자 모양을 내서 호일에 감싸 굽는다. 어느 정도 구워지면 꺼내서 그 십자 사이로 가염 버터를 잘라넣고 피자 치즈를 넣는다. 사실 여기서 좀 후회되는 것은 후추나 소금을 좀 뿌리고 넣을 걸 싶었다. 다시 호일로 감싸 장작불 앞에 놓고 기다린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꺼내면 포슬포슬하게 익은 맛있는 버터 감자가 되어 나타난다. 가염 버터를 쫌생이 마냥 조금씩 넣었더니 조금 싱거워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껍질까지 맛있게 익은 감자를 먹으니 속이 뜨뜻하다. 하지만 뭐니 해도 12월하면 역시 크리스마스. 우리는 걸어서 30초인 이웃집에 살고 계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 집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초대를 받았다. 평소 양고기를 손질하거나 조금 더 갖다 드려요? 그럼 한 팩 이게 2인분 정도 좀 되거든요. 두 개? 우리 집만의 손만두, 팥죽 등을 하면 같이 나눠 먹곤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엔 우리에게 직접 초대를 보내신 것이다. 이웃 간의 정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원래 크리스마스가 생신인 아버지의 생일 파티 겸 나와 동생이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붕어빵 뻥. 안 되겠어. 나는 쉬야 노래도 틀을 거야. 오 가는 거야. 천천히. 이건 뭐야? 와드. 괜찮으세요? 뭐냐 케이크 터너라고 하나? 그거는 없지만 몸을 돌리면 된다. 완전 수동. 슈. 이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망하면 먼저 벌써 근데 또 자막으로 개 족박됐는데 원숭이 갔다 와. 그거 너 트레이드마크 움짤로 써줄게. 슈 케이크 잘 되어가? 아니. 망했어? 보여 안 보여? 여기 난 파티쉐드를 너무 무시했던 거야. 이게 파티쉐드의 존재 이유가 있어. 쉬운 기술이 아니었어. 슈 크림이 밀려. 다 들리셨어. 이제 나 건들면 나도 어디로 갈지 몰라. 무서워. 오 나쁘지 않은데? 좀 많이 발리니까 괜찮다. 자 일단은 1차로 바르는 게 완료가 됐고요. 랄랄랄라. 초대를 받은 터라 고민을 하던 도중 아무래도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싶어 이모에게 허락을 받고 나는 소고기 토마토 스튜를 그리고 동생은 버터 케이크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끔찍한 거 아니냐? 야 근데 색깔 이쁘다. 원색을 내가 좋아. 방금 언니 뭐라 그랬는데? 나는 보통 토마토 스튜를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끓인다. 그런데 내가 사둔 요리용 레드와인을 아버지가 다 마셔버린 탓에 부족한 재료를 살 겸 마트로 향했다. 걸어서 30분이 조금 넘는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왔다. 체감온도 영하 17도라 좀 춥긴 하지만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집에 도착하니 개님과 묘님이 반겨줬다. 안녕하다. 안녕하어요. 애정을 표현해준 뒤 너무 하고 있었어. 짐을 푼다. 나는 마트에서 러시아에서 먹는다는 바톤이란 빵을 사왔다.
처음 보는 생소한 빵인데 성분표를 보니 그냥 옥수수 전분과 밀가루로 만드는 단순한 빵 같아서 바게트 대신 스튜와 곁들여 먹기 위해 집어왔다. 맛은 있겠지? 아무튼 이제 진짜로 스튜를 만들 때다. 일단 깊은 냄비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레드와인을 미리 열어두려는데 코르크가 부서졌다. 증거인멸하듯 깊은 피바다 속으로 밀어 넣어드렸다. 그리고 토마토 홀 통조림을 열어 숟가락으로 미리 큼직하게 으깨만 준... 아, 지금 오늘 진짜 불안한데. 준비가 끝났다면 무염 버터를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아준다. 그런데 버터의 양이 좀 적었는지 냄비에 들러붙을 삘이라 다급하게 올리브유를 넣어줬다. 이때 또 실수하면 진짜 X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시 정신을 다졌고 고기를 볶다가 레드와인을 조금 넣어줬다. 어느 정도 볶다가 손질한 감자, 당근, 양파를 넣어준다. 기호에 따라 양송이버섯도 추가하면 좋다. 나는 감자와 당근은 예전에 사뒀던 손질된 냉동 야채로 대체했다. 얼른 해치워야 하는 놈들이니 말이다. 후추를 조금 넣고 볶아주다가 토마토 홀 통조림을 2개 넣어준다. 나는 거의 6인분을 만들어야 해서 2개를 넣었는데 다소 시큼할 수 있으니 통조림 정도 되는 물을 2차례 더 넣어주고 치킨 스톡을 넣어주면 끝. 여기서 만약 조금 칼칼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페퍼론치노 2-3알을 으깨 넣어도 좋다. 이제 뚜껑을 열고 조리듯이 푹 끓이면 되는데 와중에 동생의 케이크가 다소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동생의 케이크를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며 나름의 소생을 시도해본다. 끝에 원래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선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포기해본다. 그 와중에 들여다본 내 스튜가 졸아들면서 바닥에 조금 눌러붙었다. 다급하게 저어줘 본다. 원래 이걸 끓이면서 자주 휘저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만들었더니 깜빡했다.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 옆집으로 향할 타이밍이다. 오랜 시간 알아온 이웃집 삼촌, 이모와 우리 네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아, 물론 이 집의 사족보행 친구들도 우리를 반겨줬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연말이 얼마만인지. 작년까지만 해도 일을 채워 연말이나 연휴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왔기에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근데 소를 붙였으면 멘트를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내일 생일이지. 이사 왔으니까. 아니 그 안녕하세요. 대박 나가지고 떼돈 한번 불어봅시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보세요. 대박 납시다. 올해는 길을 잃은 나에게는 비교적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 뭐 어때? 마무리를 하며 즐거운 추억이 쌓이니 솔직히 마음에 있던 피로감이 풀리는 것 같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의 공상은 여기서 끝. 자, 노래방 기계 켜. 노래방 기계요? 아니야. 언니 단호가.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